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0세 특강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시지요. 안녕하세요. CTS 100세 특강 박호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강 인생 후반전 부부를 위한 행복 솔루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또 그 솔루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부에게는 배우자에게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봐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면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누구보다도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친밀감을 받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부부는 살다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싸우게 될까요? 보통 이런 질문들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묻는 것이죠. 또 힘들 때 내가 당신을 의지해도 되는지, 또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인지, 또는 당신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근데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당신 나 사랑해 라는 말을 남편이 많이 하십니까? 아내가 더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아내들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들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고 친밀감을 얻고자 하는 사실은 질문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남편들이 당신 정말 내가 사랑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을 정말 보호하고 사랑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내들이 기분이 좋으신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달에도 사랑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간순간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이러한 보살핌과 사랑과 또 이 친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얼마냐면 보통은 18에서 24개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18에서 24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 유효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보통은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간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우리의 내적인 그런 우리의 건강의 영역 속에 특별히 이 머리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은 보통 마약의 한 10배 정도 굉장히 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아주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좋은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집착과 그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긍정성, 이 두 가지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단점이라는 뜻은 단순히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잘 우리가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면 우리 부부가 얼마든지 서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갖기에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부의 불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단절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정감의 부재가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또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환경에서도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묻고 싶습니다. 보통 여러분 부부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더 공격적입니까? 아내가 더 공격적입니까? 예. 대부분 물어보면 아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아내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아내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어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남자는 더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아내는 내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더 공격적인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아내들은 정말 나와 빨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수록 남편은 더 도망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보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아주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교제 가서 우리 성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성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나는 친밀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와 제가 정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자와 얼룩말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했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얼룩말이 자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해줬기 때문에 먹는 신용은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날 사자가 이 얼룩말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얼룩말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 많은 부부들이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은퇴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적인 부분들이 꽤 있어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어보면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로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싸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격형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내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죠.
자, 두 번째는 공격 회피형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은 굉장히 회피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좀 공격적인 성향을 하고요. 남편들이 도망가는 또 이게 회피하는 경향을 대부분 갖습니다. 근데 꼭 모든 부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남편도 회피하고 아내도 회피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의 싸우는 유형이 두 사람 다 공격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회피적이고 또 세 번째 나도 회피적이고 또 배우자도 회피적이고 혹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히려 왜 싸우지 않을까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회피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안 좋을까요? 공격형, 회피형. 예, 답은 다 안 좋습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공격형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은 공격하는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려면 자기 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회피형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놓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경우에도 저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결코 회피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아내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녁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남편들은요, 그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깜빡게 졸죠. 눈을 뜨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 아내는 저를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어떤 문제도 시간을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직면하고 그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부부는 대부분 싸우다 보면 누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부부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식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방식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 경멸, 모멸감, 거절감, 이런 감정들이 좋지는 않죠. 이런 감정들을 계속 부부가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 5년 이내에 70%가 이혼한다고 워싱턴 대학의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는 부부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고 마음에 상처를 주다 보면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 놓이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남녀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부들 보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아내와 사랑하는데 잘 공감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온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는 처음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감은
남녀 차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히 부부에게 있어서는 공감이란 말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느끼고 함께 이해되는 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특별히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을 우리가 음치 그렇게 말하죠. 음치. 박자를 잘 못 맞히는 사람을 박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치 남편. 우리가 감치는 대부분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못하지만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최고의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감정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길지 않지만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외워두셔도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물론 아내가 받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죠. 종류로 말하면 아마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만 외울 수 있도록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또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나는 소통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그 아내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여기 있는 큰 농을 또 저쪽으로 옮기는 구조를 바꾸는 특별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는 이쪽에 있던 가구가 퇴근해 보니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이렇게 무거운 걸 나를 부탁해야지 당신처럼 이렇게 연약한 아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보살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받고 싶은 이야기가 참 힘세다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죠. 정말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감정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정말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아내에게는 공감이 될 것입니다.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자, 남편은 어떤 것을 받고 싶을까요? 인정과 존경입니다. 인정과 존경. 여러분 남편들이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가족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남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누구? 바로 배우자, 아내에게.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당신 너무 고마워요. 당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뭐가 힘들어? 남편은 더 많이 일하더라. 다른 남편들은. 여러분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남편이 과연 일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로도 정말 존경한다는 표현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젊은 부부인데요. 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사실은 같이 일을 분담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남편은 이제 리모컨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제 헤어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봐도 남편이 잘 이렇게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한 번이라도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일단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이 평상시에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을 발로 차고 다니더니 어느 날 그래서 발로 모으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다. 남편이 갑자기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그동안 발로
차고 다니는데 모아줘서 고맙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됐는데 다음날 이제 남편이 띵동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손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져왔을까요? 아마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형광등을 이렇게 많이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평상시에 형광등 떨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칭찬하니까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들은 칭찬을 받으면 아마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년 부부의 정말 중요한 행복 솔루션, 이거 꼭 외우십시오. 아내들이 받고 싶은 감정은 사랑과 보살핌.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인정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게 할 때 우리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또 행복하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모아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행복한 정말 인생 후반전을 사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 후반전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한 정말 수준 높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멋진 또 행복한 인생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